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원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어, 그 대법원 판례 중에서 재물손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떤 그 사건이냐면 그 아파트에 회장이 있을 거고 동대표가 있는데 이 동대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관리소장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 모여서 이 그 아파트에 있는 그 회장 있지 않습니까? 회장에 대해서 이렇게 해임을 하기 위해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갖다가 소집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방적으로 앉아 이렇게 회장을 갖다가 이렇게 해임을 했다는 거죠. 통지 안내문에 여기에 해임 공고문이 이렇게 나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주 일어나니까 그런 겁니다. 공고문에 있는 곳에 뭐 이렇게 해임한다라고 해가지고 회장 해임 현재 이렇게 지금 적혀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회장 입장에서는 열받아가지고 이걸 다 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공고문에 있는 이걸 뗐을 때 여기 손괴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일어난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 뗐을 때 손괴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언제 이게 손괴죄가 되고 언제 손괴죄가 안 되는지가 중요하죠. 이 부분은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한 절차, 어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적법한 절차로 진행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대법원까지 갔다는 말은 지금 1심, 2심에서는 손괴죄로 성립했는데, 이제 3심에서는 손괴죄가 성립 안 됐다, 이거죠. 자, 대법원에 있는 요 한번 볼게요. 대법원 판단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하면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함으로써 그 행위가 어떤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그다음 보호 이익과 침해 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뭐 이렇게 쭉 해놨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대부분 판례 쭉 나와 있다 해놔놨고 이 정도만 읽을게요. 이 부분은 핵심적인 거는 여기에 조금 됩니다. 자, 요거를 줄을 좀 치볼게요. 여기 아파트 관리 규약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고 되어 있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라고 하는 게 규약에 있는 이 절차입니다. 다만 회장이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자, 이것이 뭐죠? 공동주택과 관련돼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감사가 또 회의 소집했을 때, 그리고 관리 주체가 회의 소집을 이유 등을 분명하게 적어 회의 소집을 요청한 때에는 이때는 있죠. 자,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요청을 해야 되는 거죠. 요청을 한 때는 회장이 해당 일로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14일 이내에 회의 소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의 소집을. 그 회의 소집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연장자가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있죠. 그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제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관리소장과 동대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뭐 회장이 뭐 잘못된 거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볼 때 잘못된 게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누누이 이야기했듯이 그 잘못된 게 있다면 그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있죠. 소명의 기회를 꼭 주라고 제가 했었습니다. 소명의 기회 주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소명의 기회를 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법률에 위반되었다라고 하겠습니다. 법률에 위반된 겁니다. 법률에 위반된 건 뭐 도덕적인 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법률에 위반된 사항에 한해서는 그러면 위반된 그 해임 사유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소명의 기회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회장에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소집 통지 안내를 해가지고 안건을 넣어서 14일 이내에 공지 안내를 해라고 해서 해임에 대해서 들어가면 되는 건데 그러면 14일 이내에 회의 소집 안 하겠죠? 이분이 만약 회장이. 그러면 여기 있잖아요. 이게 연장자 중에서 회의 소집을 다시 해서 시간이 여러분 15일 정도 늦어진다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라는 겁니다.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기본 아닌가요? 기본.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자,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부분에서 관리소장은 안건 제한제와 협의 후에 어, 지금 이 부분을 좀 뺄게요. 저 밑에 볼게요. 자, 여기 있다시피 요 공고문에서는 대표자 회의 개최라고 해놨는데 여기 보십시오. 땡땡 아파트 2019년 10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그 하단에 일시 2019년 10월 10일 19시 장소 입주자 대표 회의실 및 안건 해가지고 동대표 회장 해임 포함이 기재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공소인 외에 그 사인의 동대표들이 피고인에 대한 동대표 회장 해임의 안건을 제안했으나 피고인이 해당 안건 제안의 절차와 규정이 맞지 않음을 이유로 그 제안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관리소장은 위 동대표들의 요구에 따라서 동대표들이 또한 관리소장 깎아 세웠겠죠. 회장인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9년 10월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개최한다는 이 사건 공고문을 작성해서 소집 절차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통상 이 사건 아파트의 공고문에 사용되었던 공고 주체의 표시 입주자 대표 회의 회장 중 회장을 또 삭제했다 이런 게 많아요. 소집을 하는 사람은 입주자 대표 회의에 회장이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회장 삭제하고 회장의 직인의 수도 장자 부분을 가려서 입주자 대표 회의라고 날인했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대표회의 소집 공고문 역시 대표회의 회장 명의로 게시되어야 한다. 관리주택 관리소장은 게시판에 광고물 등의 설치 및 부착에 동의할 권한이 있으나 입주자 등에게 홍보가 필요한 경우에 그러하고 이를 넘어서는 입주자 대표 회의를 소집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 사건 공고문이 그 공고문의 공고 주체 표시에 회장 부분의 글자를 삭제하고 인용 중에 장자 부분이 날인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객관적인 해석상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나 그 적법한 대행자가 이를 게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의 일반 주민이나 동대표들이 볼 때는 그 타이나 진정한 의미를 쉽게 발견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고문이 아파트에 게시되고 이를 방치할 경우에 적법한 소집권자가 작성한 진정한 공고문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를 신뢰한 동대표들이 해당 일시에 입주자 대표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상이었다고 보인다. 이 사건 공고문에 의해서 소집된 입주자 대표회의는 정석수가 출석하여 개최되었더라도 정당한 소집권자가 소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집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다음 게시판에 관리 주체인 관리소장이 이 사건 공고문을 게시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집 절차의 하자가 치유되지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소집 통지로서 효용이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고문의 게시가 계속되고 이를 방치하면 동대표들로 하여금 법적 효력 없는 무용한 입주자 대표회의를 출석할 것을 사실상 강요하는 셈이 되고 이와 같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위법한 소집 절차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내부의 분쟁과 알력이 더욱 심한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한 날인 2019년 10월 9일 공휴일 야간이어서 관리소장에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하기 어려운 데다가 관리소장도 동대표들하고 딴따이 된 거죠. 관리소장 본인이 이러한 불법적인 절차 진행에 깊이 관여한 까닭에 공정하게 이렇게 바라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 날은 이 공고문은 정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개최되는 당일이어서 시기적으로 달리 적절한 방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피고인이 게시판에 관리 주체이자 적대적 입장을 취한 관리소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이 사건 공고문의 위법성을 지적한 반박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 자체로 또 다른 절차적 위법성 시비를 야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그 경우에 입주민들과 동대표들의 큰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어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찰 해결책으로 선택 생각이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입주자 대표회 회장인 피고인이 정당한 소집권자인 회장의 동의 없이 위법하게 게시된 이 사건 공고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송된 조치는 그에 선행하는 위법한 공고문 작성 및 게시했다는 위법 상태의 구체적 실현이 임박한 상황에 그 행위의 효과가 기속되는 주체의 적법한 대표자 자격에서 그 위법 등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 일환으로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크게 넘어서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나아가서 이는 공동주택의 관리 및 또는 사용에 관해서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와 그 주거생활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구성된 입주자 대표의 대표자로서 공동주택의 질서 유지 및 입주자에 대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요 내용 아직 제가 쭉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절차를 지키면서 하는 것은 손괴죄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와 달리 원심은 이 사건의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소집 절차 및 소집권자에 관한 관리규약의 내용, 이 사건 공고문의 작성 경위이 표시된 내용, 입주자 대표 외에 적법한 소집 절차를 볼 수 있는지 등 피고인이 이 사건 공고문의 송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사정과 그 행위의 사회상규 위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단정해 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정당 행위에 대한 법리의 오해하여 법리를 오해해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항상 있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해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여기에서는, 요 아파트에서는 그 동대표들이나 관리소장이 나쁜 짓을 했다는 건 아니지만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르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몇의 분들이 정말로 그 회장을, 집단 카르텔 회장을 그냥 모함해서 바로 해임을 시키려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소명의 기회를 주고 그 소명의 기회가 그 법률과
법률에 위반되는지 보십시오. 법률에. 그리고 그 규약이 적법한지 아닌지도 보시고요. 그런 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적법한 우리 법률과 그 법률과 그리고 적법한 규약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위반된 해임 사유라고 한다면 소명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뭐 버티고 뭐 개시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소집 통지를 해라도 안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안 해서 그것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여기 14일 이후에 얼마든지 하면 되잖아요. 좀 기다리면 될 사항을 막무가내식으로 막가파적으로 하는 것이 문제라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집합금을 해결사면 또 전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